자, 10-2단원의 글쓰기의 정석 부분입니다. 자, 지금 어머니가 요리를, 아니, 학생이 요리를 하는 것 같네요. 자, 이 상황에서 중간중간에 맛을 봐야 맛있는 음식이 된단다 하고. 자, 아래 그림은 지금 가방이, 동그라미 가방과 그 다음에 X 가방이 거의 유사하게 생겼네요. 뭐 단추가 하나 정도 차이밖에 없네. 색상이 조금 차이가 있고. 자,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 자, 요리를 할 때 중간중간에 이제 맛을 보면서 점검을 하듯이, 자, 우리가 글쓰기 과정에서도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중간중간에 점검과 그리고 조정이 필요하답니다. 자, 더 나가서 아까 가방 부분은,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이 글을 함부로 베껴 쓰는 거,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그래? 모방이라고 하는 거죠. 자, 모방해서 글을 쓰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출처를 안 밝히면 저작권의 침해도 걸립니다. 자, 본문 들어갈게요. 자, 알아두기 부분에, 자, 쓰기 과정이라는 것은 이 5단계는 당연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건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단답형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쓰기 과정은 계획하기 단계, 내용 생성 단계, 내용 조직 단계, 그 다음에 초고 쓰기 단계, 그 다음에 고쳐 쓰기 단계, 이렇게 5단계로 나눕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초고 쓰기 단계라고 하지 않고 이걸 표현하기 단계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거를 지금 초고 쓰기라고 지금 나왔어요. 일단 초고 쓰기를 기억을 해 놓으시되, 구체적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글쓰기 단계가 바로 여기 있는 초고 쓰기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 계획 하나씩 단계별로 보면, 계획하기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자, 내가 어떠한 주제로 지금 글을 쓸 건지, 자, 어떤 목적으로, 설명이 목적이냐 아니면 정보 전달, 이렇게 보고 주장이 목적인지 거기에 따라서 글의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대상을 독자로 할 건지, 어떤 매체를 쓸 건지,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단계가 바로 계획하기 단계고요. 자, 내용 생성하기 단계는, 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을 하고 나면 이 중에서 결국 주제나, 자,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목적을 고려해서 내용을 조직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통일성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바로 주제를 하나의 중심으로 이렇게 통일을 된 것, 이걸 보기 때문에 그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초고 쓰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단계인데, 자, 표현 방법과 그 다음에 문체로 글을 쓰게 됩니다. 적절한 어떤 표현 방법과 문체를 골라서 이때 적절한 어휘와 어법에 맞는 문장으로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은, 자, 고쳐쓰기인데, 이 고쳐쓰기는 여러분들 5단계 중에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중간에, 자, 내용을 지금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내용을 조직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 다시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수정이나 이런 보완. 자, 그리고 내용을 조직하고 글을 쓰다가도 어떻게 중간에 글을 고치는 것도 됩니다. 무조건 글을 다 써놓고 고치는 게 아니라 글을 쓰는 중간중간에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고쳐 쓰기는 마지막 단계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가능하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자, 쓰기의 모든 단계에서는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자,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쓰기 윤리란, 자, 필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우리는 뭐라 한다? 쓰기 윤리. 여기 크게 2가지가 있네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에서는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 등을 자, 진솔하다는 말을 다시 바꾸면 솔직하게, 자, 숨김없이 솔직하게 쓰는 것, 또 사실의 바탕을 두고 과장이 없는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번째, 자, 이건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사용할 때, 자, 저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런 경우, 이것이 않는 것이 바로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로 보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작자에게도 허락을 직접 받거나, 자, 그렇지 않은 경우 나중에 출처를 밝혀놓고 쓰면, 자, 이때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쓰기 과정의 점검, 조정과 고쳐 쓰기인데요. 자, 이게 다시 한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글을 쓸 때 지금, 자, 우리가 어떤 쓰기 맥락엔 주제, 목적, 독자, 매체가 있다고 그랬었고요. 자, 수치로 점검, 조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재가 같은 글이라도 쓰기 맥락에 따라 글의 내용이나 형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자, 천둥 번개할 때 그 전기 있죠? 이 전기라는 소재, 동일한 소재로 글을 쓴다 해도, 자, 이것이 목적이 설득이냐, 아니면 정보 전달이 목적이냐. 자, 여기에 따라서 글의 내용은, 내용과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 형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만약 주제, 목적, 독자가 모두 같더라도 무엇이 다르면 매체가 달라지면 이게 신문인지 인터넷인지에 따라서 그 내용과 형식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쓰기 과정의 점검이나 조정과 고쳐 쓰기는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 쓰기 맥락 네 가지가 뭐라고? 그렇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거 외우셔야 되겠네요. 그럼.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먼저 자, 쓰기 맥락 중에 주제가 잘 드러났는지, 그 다음에 두 번에 목적에 맞는지, 또는 독자의 수준에 맞는지, 또 적절한 매체를 선택했는지, 자, 이런 걸 살펴보고 수정을 합니다. 자, 이때 고쳐쓰기를 할 때는, 자, 고쳐쓰기는 자, 글 전체에서 어디로 보라고요? 문단 수준으로 내려가고, 다시 문장 수준으로 내려가고, 단어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글 전체를 먼저 보고 그 안에 이 문단이 적절한지, 그리고 문단 안에 문장이 적절한지, 문장 안에 있는 단어가 적절한지, 자, 이렇게 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고쳐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쓰기 과정에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이전 단계로 되돌아갈 수가 있는데, 자, 이걸 한자로 쓰면 회귀라고 하고요. 되돌아가다 또는 이걸 우리가 보통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점검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 내용 조직하기에서 앞 단계에서 생성한 내용이 주제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내용 생성 단계로 하기로 다시 되돌아가서 자, 적합한 내용을 새로 구상할 수가 있대요. 자, 다시요. 내용 조직 단계는 지금 아까 어디 있었어요? 자, 여기 있네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고. 또 내용 생성에서도 어디로 갈 수가 있어? 이렇게 가거나.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 어, 계획하기는 자기가 처음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다음 단계에서 어디로 다시 올 수가 있어요? 계획하기 단계로 돌아올 수는 있지만 계획하기가 처음이니까 거기서 돌아갈 수는 없잖아, 어디로. 자, 이렇게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이나 형식을 수정 보완하면 더욱 완성도 높은 글이 되겠네요. 자, 밑으로 갑니다. 자, 민수가 지금 어떤 글을 쓰는 것 같은데, 자, 독도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대요. 자, 이때 주제를 지금 뭐로 잡았냐? 독도는 자연 생태계의 보호고, 보고, 다른 말로 보물 창고, 보물 창고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주제로 자, 목적은 설득해서 지금 어떻게 이걸 정보 전달로 좀 바꾸려고 해요. 목적을 바꿨네요. 자, 그 다음에 독자는 우리 반 친구들을 독자로 했고, 그 다음 매체는 학교 신문에 여기다 실겠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바로 뭐를 자, 여기서는 독도는 자연 생태계의 보물 창고다니까 이거는 설득하는 글보다는 외려 어떤 목적이 맞다? 정보 전달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목적을 바꿨습니다. 자, 다음 단계가 내용 생성 단계예요. 자, 중심 내용을 지금 세 가지로 잡았는데, 자, 행정구역은 보물 창고와 직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주제에서 관련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자, 뭐가 통일성이 그렇지. 통일성이 결여되었다 이 뜻입니다. 주제는 바로 뭐와 연결된다고요? 통일성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내용 생성은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내용을 조직을 하려고 봤더니 자, 여러 가지 어떤 독도의 한 자연환경을 보호하자. 보물 창고 주제하고 연결시켰을 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안 맞죠? 우리가 지금 자연환경 보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보물 창고다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내용하고요. 그래서 어떤 독도의 기후 부분과 자, 독도의 생태계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다가 지금 어떤 내용을 추가했어요? 강수량이나 강우 일수 같은 것도 여기다 추가로 독도 기후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제목이 주제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을 했고요. 또 학교 신문이라는 매체, 시를 그리다 보니까 표제를 제시해야 해. 그렇다면 자, 천혜의 섬 독도의 기후와 생태 정도. 왜? 뭐를 지금 포괄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기후와 생태 이걸 다 포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후 그다음에 생태를 쓴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제목은 자, 제목은 아래 중간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충분히 다 반영이 돼서 여기서 지금 제목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리고 중간 일부분에서는 뭐가 여기서 이 기호 부분에서 이 강수가 지금 빠진 것 같아서 자, 관련 내용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 생성 단계로 다시 되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내용 조직까지 끝났으면 이제 초고 쓰기가 들어가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자, 천혜의 섬 독도의 기후와 생태로 바꿔놨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후와 생태에 대해 알아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독도의 뭐에 대한 얘기? 자, 기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에서는 지금 뭐고 생태에 대한 이야기. 자, 생태를 지금 여기서 생태적 가치를 한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눠놨네요. 여기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래서 먼저 식물들은 육지의 식물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과 플랑크톤이 풍부하다는 것. 자, 철새들의 소중한 쉼터라는 것. 자, 이런 생태, 이 가치를 집어넣고요. 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 주장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겠대요? 삭제시키겠답니다. 자, 왼쪽에 넘어오시면 자, 매체가 지금 학급 신문이다 보니까 여기다 시각 자료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추가하겠답니다. 자, 그래서 그 거기에 서식한 독도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사진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엔 주제와 목적에 벗어나기 때문에 자, 주제 또는 무엇에 자, 목적에 벗어나기 때문에 자, 이건 삭제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수가 자, 쓰기 맥락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모습을 살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고쳐 쓰기를 할 때도 쓰기 맥락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글의 내용과 형식을 수정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 이걸 통해 바로 더욱 완성도 높은 뭐를 글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독도를 소재로 해가지고 한 편의 글을 쓰고 있는데 자, 요번에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정보 전달의 글은 마찬가지인데 요번에는 경제적 가치에다가 지금 잡았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동아리 회원들에게 지금 어떤 동아리 게시판에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기 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본문 내용이 지금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기 좀 힘들 텐데 자, 여기에서 지금 경제적 가치는 물론이고 학술 지질학적 가치도 다루고자 하므로 이거를 그냥 뭐로 여기서 독도의 그냥 가치를 하면 가치라는 말에는 뭐가 포함될 수 있어요? 경제적 가치도 포함될 수도 있고 학술 지질학적 가치도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좀 더 크게 잡았습니다. 주제를.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가시면 자, 중심 내용은 지금 어떻게 나눠놨어? 경제적 가치하고 학술 지질적 가치로 나눠놨죠? 자, 이때 자료를 지금 사진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경제적 가치를 쓰는데 굳이 여기다가 지도를 집어넣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빼버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다 학술 지질학적 가치를 좀 얘기했으니까 자, 이런 경우 지금 사진을 집어넣으면 더 낫겠네요. 양쪽에다 뭐를 집어넣었다? 사진 자료, 시각 자료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지도는 지금 빼는 내용이 그 아랫부분에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자, 내용을 생성했으니까 이건 개요 작성을 하겠죠? 내용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학술 지질학적 가치도 높다 해놓고 자, 거기다가 경제적 가치와 학술 지질학적 가치를 중간 부분에 나눠갖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산업, 관광업, 그 다음에 여기 위치, 그 다음에 지질학적 연구 자료로서의 어떤 가치 이걸 집어넣습니다. 여기도 지금 노력 촉구 같은 내용들은 설명문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설득하는 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끝부분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끝부분의 내용은 쓰기 맥락에 맞지 않으므로 왜 이 정보 전달의 글이야. 그냥 우리가 모르는 독자가 모르는 걸 이해를 시키는 글이기 때문에 촉구하는 이런 어떤 설득적인 글을 쓰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좀 빠져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고쳐놓은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내용인데, 자, 이 경제적 가치 부분에다 뭘 집어넣냐면 여기 가스 하이레이티드, 자, 이걸 집어넣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자, 수산업하고 그다음 관광업으로 지금 두 개로 지금 한정을 시켜놨거든요. 하이드레이트는 광물 자원이잖아요. 여기 자원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버리면, 자,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광물 자원이니까 경제적 가치는 맞긴 한데 무엇이 안 맞는 거야? 이 수산 자원이나 여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얘는 빼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를 더 만드는 게 낫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독도 주변에는 미래 자원으로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풍부한 수산 자원을 가진 독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내용하고는 관련성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어요 지금. 이 수산 자원하고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지금 어떻게 뭐로 바꿨어? 뒷부분에 여러 가지 수산업에 해당되는 오징어부터 이런 연어 이런 독도 수산물을 여기다 소개하면 되겠네요 지금. 자, 5번에 갑니다. 다음 방법에 따라 이제 마지막 고쳐쓰기 단계입니다. 자, 보니까 독도의 지질학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에 대한 여기다 무엇을, 자, 여기다 지금 사진 자료를 지금 더 추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삼형제 굴 바위부터 해서 이 천장굴까지, 자, 이런 어떤 지질 명소를 직접 갖다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사진 자료와 함께 이걸 집어넣으면 좀 더 완성된 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이 부분에 수산물 경제적 가치 추가해 놨고요. 자, 맨 마지막 부분에 지금 삼형제 바위 사진하고 이것과 함께 여기다 이렇게 그 지질 명소로서의 어떤 선정이 되었다는 문구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자, 이때 시험 문제는 간단하게 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답은요. 좀 더 완성도 높은 글을 쓸 수 있고 내용 전달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으니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는 자, 요번에는 설득이 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교 재학생들에게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참여하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설득이니까 자, 재학생 여러분, 독자, 자, 교복 물려주기 운동이란 주제에 동참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이 목적, 설득 권유.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써놓긴 자, 저는 여기서 갑자기 지금 불필요한 내용이 지금 살짝 들어가 있어요. 자, 수익금 불이익금으로서 기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복 물려주기하고 수익금 나오는 이웃 돕기 성금하고는 직접적 관련성은 없죠. 참여를 그냥 독려만 하면 되는 거니까, 설득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갑자기 여기선 독자가 지금 누구였다고 해서 재학생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지금 졸업한 선배를 집어넣었으니까 이것도 안 맞겠네요 지금. 자, 그리고 교복하고 상관이 없는 시각적 자료를 사용했으니까 이 사진도 어떻게 할까요? 이거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빠진 부분 글의 주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했고, 자, 우리 학교 재학생은 독자에 맞지 않으므로 이 졸업한 선배 내용 같은 경우 이걸 빼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사진 자료 같은 경우도 교복 수거함이 있죠. 자, 이걸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책임감 있게 쓰기. 자, 요번에 글을 쓸 때 남의 글 같은 걸 우리가 모방하거나 이런 경우 있죠. 자, 요게 지금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수의 블로그에 봤더니 자, 유명한 맛집을 다녀왔나 봐요. 간데 거기 12첩 반상.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반찬이 몇 가지? 12가지나 된다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 글을 보고 나서 직접 가봤더니 몇 개밖에 안 된대요. 반찬이 5개밖에 안 됐는데 그럼 뭐 한 거야 지금 지수가? 과장을 써놨죠? 자,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에 글들은 금방 순식간에 퍼져나간단 말이야. 자, 그러므로 인터넷의 파급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글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걸 쓰지 말라. 이 과장된 표현은 지금 사용하지 말고 솔직한 표현을 사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 2에서는요. 자, 인터넷 100일장을 지금 하나 본데 자, 지금 안 되니까 지금 다른 것을 어떻게 했대요? 자, 100교 쓰고 말았네요 지금. 자, 그런데 자 보니까 자기가 지금 쓴 100일장이라고 자기 것처럼 다른 친구들한테 읽어줬어요. 내 마음 낙엽이요 이렇게. 자,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
자, 나중에 시인이 되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칭찬을 해줬네요. 자, 그런데 자, 우연찮게 지금 국어 시간에 지금 바로 선생님께서 수업한 내용이 뭐야? 김동명의 내 마음은이라는 작품인데 그 첫 구절이 내 마음은 낙엽이요 뭐 잠깐 그대 있듯 이게 나왔단 말이야 지금. 그 중간 부분을 베꼈었어요 지금. 자,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 철민이는 저작권을 지금 침해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모든 창작물에는 저작자가 행사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작자 여기에 창작 의욕을 북돋아서 더 좋은 창작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자, 결국 모두가 이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 자, 이게 바로 저작권 보호의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화 발전, 그다음 국가의 경제적 이익. 여기도 이 저작권료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들 그 저기 노래들이 있죠. 자, 그게 결국 어떻게 그 저작권료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 뭐 하는 거야? 그만큼 우리나라에 수익이 들어온 거니까 경제적 가치가 많아지는 거니까 한 네 가지 정도 있네요. 자, 이때 그럼 어떻게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냐? 다른 사람의 어떤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는 출처를 표기하면 됩니다. 자, 근데 출처를 표기하더라도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그걸 삭제를 시켜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사람이 허락을 받아 저작자의 허락을 먼저 받는 게 우선이고요. 자, 그리고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될 경우 이 두 가지가 바로 수기 윤리와 관련이 있겠네요.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지수와 철민이가 잘못한 점. 지수는 지금 어떻게 자, 여기서 진솔한 표현을 쓰지 않고 과장된 표현을 썼다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또 뒤에서는 다른 사람이 글을 자기 것처럼 베꼈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다른 사람 이렇게 모방을 해서 그냥 글을 써버렸단 말이야. 자, 아래로 내려가서 자, 이거 말고도 어떤 연예인들 같은 경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또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논문 같은 경우를 베껴 써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거나 자, 또는 그 지역 축제 홍보 포스터에 봤더니 푸짐한 상품 준다고 가봤더니 웬걸 막대 사탕 하나 줬대요. 자, 이것도 과장된 표현이죠. 또는 어떤 그 교수가 제자들의 어떤 논문 있죠. 자, 이걸 자신의 이름만 저자로 옮겨서 한 것들. 자, 이것도 잘못된 것들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자, 지진 시 그 행동 요령 있죠?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같은 걸 이 SNS에 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어갔단 말이야. 자, 또는 친구들과 갈등이 있었을 때, 자, 인터넷 게시판에 그 고민을 올려놨더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위로를 해주고 극복 방법을 알려줘서 위기를 잘 넘기게 되었대요. 자, 세 번째, 자,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갖고 지금 혈평 치료를 못 받고 있는데, 자, 결국 어떻게 약소한 금액이지만 서로 기부를 하게 되면 동참을 함으로써 자, 어떤 선풀이 달리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이 끼쳤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이게 지금 인터넷 쓰기 활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걸 잘만 활용하면 긍정적으로도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에 가시면 가나에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보고 보기 항목에 따라 자신의 쓰기 태도를 좀 평가하자고 했는데 자, 지금 자기가 혹시라도 솔직하지 않게 쓴 적이 있지 않은가 또 과장되게 쓴 적은 없는지 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활용한 적은 없었는지 또 출처를 밝히지 않고 활용한 적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자, 그래서 이 거짓 내용 같은 걸 쓰지 말고 이 학생은 진솔하게 경험을 밝히고 반성할 내용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아랫부분이 지금 책임감 있게 글쓰기 위한 실천 방법들입니다. 자, 거짓이나 그 다음에 과장된 표현 쓰지 말고 진솔하게 글쓰기. 자, 그리고 한 번씩 자기가 점검표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글쓰기에 대해서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자, 출처를 밝혀서 자, 저작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자, 인터넷 파급 효과를 인식해서 신중하게 글쓰기하고 태고를 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책임감 있는 글쓰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시면 자, 여기서는 본인이 주제 골라가지고 글쓰기 하는 건데요. 자, 이거 지금 여기 넘어가고 보니까 여기서 지금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이렇게 출처를 밝혔죠. 자, 출처 밝히는 내용들이 있었고 자, 아랫부분에서도 지금 여기 있는
자, 노래 일부분인데 자, 이렇게 출처 밝힌 내용들. 자, 이거 직접 씀으로써 쓰기 윤리를 잘 지켰습니다. 자, 맨 뒷장으로 한번 갈게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뭐냐면 자, 텔레비전 매체입니다. 자, 여기 관점과 그 다음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건데 자, 지금 2000년대에 지금 뭐 했냐면 자, 개고기 문화에 대한 개고기 식용이 동물 학대다. 이걸 법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자, 이런 어떤 글쓰기를 했는데 자, 이거는 지금 식용으로 개고기 먹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지만 자, 이걸 보시는 게 또 먹는 사람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이거 그냥 무조건 한쪽으로만 지금 치우쳐서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보신탕집은 다 문 닫아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중립적 입장을 잘 지켜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자, 특히나 이건 지금 뉴스란 말이야. 뉴스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것을 무조건 동물 학대다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방송국의 입장에 취하게 된다면 중립성에서 어긋난 겁니다. 지금. 자, 두 번째 이 개 도살장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개를 죽이는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 안 해버렸나 봐요. 자, 이걸 지금 봤던 혹시라도 청소년이나 그 아래에 있는 유아들 같은 것들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매우 불편했다고 했으니까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던 거네요, 지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자, 개선점에서 쓰기 윤리 부분에 이렇게 출처 밝히는 장면들이 좀 보입니다. 자, 대단한 부분에서 자, 꼼꼼이와 꼼꼼히가 있는데 그리고 오른쪽 곰곰이 곰곰히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한글 맞춤법 6장 51회 부사에 끝 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게 되면 이거 이로 적고 자, 그렇지 않고 자, 시 또는 이 둘 중 어떤 거지 이때 둘 다 날 수 있으면 이때는 시로 적으면 됩니다. 자, 그냥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꼼꼼하다 이걸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시 이렇게 쓰는 데 비해서 곰곰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곰곰이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급속히인 경우는 자, 비읍과 그 다음에 뭐가 만났어요? 여기 시옷이 만났어. 안 울림 예사 소리가 두 개가 겹쳐나면 이때 뒤에 있는 소리가 무슨 소리로? 된 소리, 쏘가 되는 거죠. 자,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나고 자, 뒷부분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결합해서 자, 기억과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시읒이 결합을 하겠죠. 자, 그래서 뭐 거센 소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쓸 때는 급속치로 쓰지만 이것을 발음할 때는 급속치라고 쓰시면 돼요. 발음하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맥락이란 단어가 있는데 맥락을 자, 이 경우에 자, 기억이나 자, 여기서는 맥이니까 뭐가 온 거예요? 기억이 왔죠? 그 뒤에 리을이 오면 리을은 뭘로 바뀐대요? 니은으로 발음이 돼요. 그러면 니은으로 바뀌면 앞에 있는 기억은 다시 또 뭐로 바뀌어? 기억이 이응으로 또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맥락까지 됐는데 자, 문제는 뒤에 뭐가 왔어? 지금 모음으로 시작하는 여기 조사가 왔네요. 자, 이 경우는 밑에 있는 받침을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이렇게 연음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발음을 할 때는 맥락을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제 음가대로 첫 소리, 음절 첫 소리를 옮겨 발음하는 걸 우리는 연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음, 이걸 우문의 변동은 아니고 그냥 이어서 그냥 발음을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지금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